많은 시니어들이 은퇴 후 혹은 인생 후반전에 바라던 꿈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텃밭에 가서 소소하게 농사나 짓고 안빈 낙도의 삶을 즐기겠어 라는 분들도 계시고, 노후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임대 아파트라도 들어가서 집세를 아끼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덜 쓰고 덜 먹고 지내야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시니어들이 동경하는 인생 후반전의 삶을 실제 사례로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5대 대기업에서 영업과 마케팅 부문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62세에 퇴직한 박모 씨가 있습니다. 박 씨는 현재 76세로 본인이 퇴직한 기업의 관련 회사에서 CEO로 3년을 근무한 후 65세에 완전히 퇴직을 했습니다. 금전적으로 노후 준비가 얼추되었다고 생각하여 다시 일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등산과 골프를 다니고 친구들 모임과 전 직장의 친목 모임에도 열심히 나갔습니다. 야, 이게 인생 후반부의 재미구나.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자유롭고 걱정도 크게 없네. 처음엔 재미있고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시간도 무제한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퇴직 후 5년이 넘어가자 지루해지기 시작했고 6년이 지나고부터는 다음과 같은 후회가 자주 들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참 무의미하게 살았구나. 일을 하지는 않더라도 책이라도 한 권 쓸걸. 그래도 한때는 국내 영업과 마케팅 분야 최고 전문가라고 자부했었는데 정말 아쉽다. 퇴직 후 10에서 20년 정도 살다 죽는다면 박 씨처럼 살아도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니어들은 퇴직 후 40에서 5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오히려 인생 전반전보다도 더 오랜 기간 살아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인생 후반전을 박 씨처럼 그저 소비만 하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루함과 무료함을 느낄 확률이 높고 수명의 연장으로 그런 생활이 길어지면 정말로 끔찍한 삶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 위주의 생활이기 때문에 삶의 보람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요? 가치를 만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남을 돕거나 일을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글을 써서 집필 활동을 하는 등 사람은 생산적인 활동을 하여 가치를 창출해야 삶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치를 만드는 삶을 살려면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며 혁신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렇게 해야만 속한 분야에서 자신의 경쟁력을 유지하거나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치 높이기를 포기하는 순간 몸과 마음이 녹쓰는 기계처럼 노쇠하게 됩니다. 6, 70대가 되어서도 가치를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공부하며 일하는 사람은 늙지 않을 뿐 아니라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현실은 어떨까요? 일하기를 너무 일찍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인생 후반전의 삶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90세까지 연구하고 공부하며 가치를 만드는 일에 몰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 걱정 없는 삶, 건강한 삶, 배우자와 자녀 등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는데 과연 치매 같은 질환이 여러분 안에 비집고 들어올 틈이 있을까요? 가치를 만드는 삶을 살려면 놀고 즐기는 시계 소비하는 삶 대신 일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소비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소비하는 삶이 있어야 재충전할 수 있고 경제 또한 순환되니 말이죠. 가치를 만드는 삶과 소비하는 삶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80대에 20에서 50대 50 사이까지 균형을 이루는 게 바람직합니다. 소비하는 삶은 주말 위주로 즐겨주세요. 대신 주중에는 가치를 만드는 일에 몰입하시기 바랍니다. 소비하는 삶을
가치를 만드는 삶으로 진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서울에 사는 69세 최모 씨의 사례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최 씨는 퇴직 후 10년이 지났지만 요즘도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중견기업에서 유통영업을 하며 맺은 구매 담당자들과의 20여 년 인연을 잘 꾸려왔고요. 모임에 총무를 하면서 조그만 오피스텔을 얻어 공동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회원들과 함께 중소기업의 대형마트, 제품 런칭 컨설팅과 자문역을 하며 월 200만 원의 고정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가치를 만드는 삶입니다. 최 씨는 소비하는 삶도 살아왔습니다. 돈과 시간을 투자해 색소폰을 배웠는데요. 배우고 연주해보며 만족하는 상태에 머무르지 않았죠. 10년 넘게 배운 색소폰 재능을 사장시키는 게 아까워 색소폰 동호회를 만들었고 동호인들과 같이 공공장소에서 연주회도 하며 보람을 느낍니다. 개인적으로는 동창회나 아파트 분여회 등을 섭외하여 월 5회 이상 연주회를 통한 부수입과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에 있는 조그만 건물 지하를 얻어 연습실 겸 동호인들의 연습 장소도 만들었습니다. 월 10만 원의 회비를 받고 운영하는데 고정회원이 30명이 넘으며 월임대료와 기타 운영비를 제외하고도 20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최 씨의 사례는 취미생활, 즉 소비하는 일도 하기에 따라서 돈이 되는 가치를 만드는 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내 나이가 벌써 76이나 됐는데 무슨? 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소개해드릴 여러 사람들이 인생의 후반전에 새로운 분야의 일에 뛰어들어 성공한 모습을 보면 완전히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파브르가 곤충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한 건 중학교 교사를 퇴직한 이후인 56세부터였고 81세에 그림을 배워 유명화가가 된 해리 리버맨이라는 사람도 있으며 92세에 시를 쓰기 시작해 100만 부가 넘게 팔린 시집을 출간한 100세 시인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 가족이나 주변의 그런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인생 전반전에 비해 퇴직 후인 인생 후반전에 오히려 더 큰 성취를 이루고 명성 또한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인생 후반전을 위한 꿈과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일본에서 100세 시인으로 명성을 날린 시바타 도요 역시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어렵고 외롭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시바타 도요는 1911년 도치기시에서 부유한 가정의 외동딸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10살 때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 학교를 그만두고 여관과 식당 등에서 허드렛 일을 해야 했습니다. 20대에 결혼했으나 이혼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33세 때 요리사 시바타 아이키치와 재혼한 후 외동아들을 낳고 지극히 평범한 주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1992년 남편과 사별한 후 우스노미아에서 20년 넘게 혼자 살다가 2013년 1월 20일 102세의 나이에 타계하였습니다. 그녀는 배운 게 없어 늘 가난했고 두 번째 남편과 사별한 후에는 혼자 사는 게 외로워 죽으려 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녀의 아들인 게니치가 시를 써보라는 권유로 92세 때에 시를 쓰겠다는 꿈과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저 시를 써보겠다는 단순한 목표가 아닌 전 세계 사람들이 자신의 시를 읽게 만들겠다는 원대한 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신문사에 시를 투고하려 노력하였고 결국 기회를 잡아 투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계속 노력을 하여 2009년인 그녀의 나이 98세 때 첫 시집인 약해지지 마를 출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집은 일본에서만 150만 부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한국, 중국, 미국,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 시집으로 출간되어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녀가 바라던 원대한 꿈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시집을 출간할 때 자신의 장례 비용으로 모아둔 100만 엔으로 자비 출간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판사들이 무명 시인의 시집이 안 팔릴 것을 염려해 출간을 꺼렸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인생이란 늘 지금부터야 라고 말합니다. 2011년 6월 그녀는 100세에 살아가는 힘이라는 두 번째 시집을 출간했습니다. 시바타 도요가 시집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많이 늦긴 했지만 92세에 시를 쓰고 시집을 내겠다는 꿈을 꿨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험난한 굴곡과 같은 삶을 살았던 시바타 도요보다 훨씬 좋은 환경일 것입니다. 그녀보다 3, 40년 이상 젊을 테고 덜 외롭고 경제적으로도 덜 어려울 테니 말입니다. 더 외롭고 더 어렵다 한들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그래서 인생 후반전의 꿈을 가질 수 없다는 건 핑계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 이 나이에 내가 무슨 거동조차 불편한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부터 밖으로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시바타 도요의 시 몇 개를 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밀이라는 시입니다. 나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어. 하지만 시를 짓기 시작하고 많은 이들의 격려를 받아 지금은 우는 소리를 하지 않아. 98에도 사랑은 하는 거야. 꿈 또한 많아. 구름도 타보고 싶은걸. 두 번째 시의 제목은 적음입니다. 들어보시죠. 난 말이지. 사람들이 친절을 베풀면 마음에 적음을 해도 쓸쓸할 때면 그걸 꺼내 기운을 차리지. 너도 지금부터 모아두렴. 연금보다 좋단다. 마지막으로 들어볼 시는 약해지지 마입니다.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 짓지 마. 햇살과 산들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나도 괴로운 일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그녀의 감미로운 감정선이 담긴 시를 들어보니 어떠신가요? 시바타 도요는 비밀이라는 시에서 98에도 사랑은 하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92에도 98에도 꿈도 꾸고 사랑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살아온 경험이 많으실 텐데 조금만 노력하면 시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신가요? 열정과 의지만 있다면 우리 모두 또 다른 누군가가 될 수 있습니다. 멋진 인생 후반전을 위해서는 꿈을 꾸고 그에 맞는 목표를 세워야 할 텐데요. 꿈과 목표를 세울 때 반드시 고려할 것이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의 꿈을 꿀 때 고려할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대한 꿈을 꿔야 합니다. 누워서 떡 먹는 수준의 꿈이 돼서는 안 됩니다. 조금만 노력해도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꿈이 아니라 그저 단순한 계획일 뿐이죠.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것이 꿈입니다. 상상 이상의 노력과 역량을 집중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상태나 수준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도전할 용기가 생기고 더 큰 노력을 하게 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아웃풋이 창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실천할 수 있고 도달 가능한 꿈을 꿔야 합니다. 원대한 꿈을 꿔야 한다고 해서 도저히 달성 불가능한 꿈을 꾸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인생 후반전의 꿈은 여러분의 능력과 역량을 발휘해서 죽어라 노력하면 도달할 수 있는 꿈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천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꿈은 몽상이거나 허황된 꿈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도달 가능한 꿈을 꾸거나 소일거리 정도의 소비하는 꿈을 꿔서도 안 됩니다. 본인의 장점을 살려 10만 유튜버 혹은 100만 유튜버가 되겠다는 계획을 가진다든지 1년에 한 권씩 책을 출판하여 100만 부 이상 팔리는 유명 작가가 되겠다든지 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언서가 되어 SNS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 되겠다든지 그동안의 경험이나 특기를 살려 문화센터나 공공기관의 강사가 되고 이후 큰 강연에 서고 TV 출연까지 하는 결심을 한다든지 방법은 많습니다. 세 번째, 빠를수록 좋습니다. 시바타 도요는 왜 92세에 시를 쓰겠다는 꿈을 가졌을까요? 인생 전반전엔 먹고 사는 게 더 우선이어서였고 50에서 80대에는 취미만 있었지 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생 후반전이 시작되는 50대에 시를 쓰겠다는 꿈을 가졌다면 어땠을까요? 노벨 문학상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노벨상은 받지 못했더라도 일본 내 문학 관련 상들은 틀림없이 받았을 것입니다. 시집 또한 2번이 아니라 여러 번 출간했을 것입니다. 판매 부수도 아마 몇백만 부가 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후반전의 꿈과 목표를 세우는 건 빠를수록 좋습니다. 퇴직 후에 세우는 건 늦은 감이 있습니다. 퇴직 전, 인생 전반전 종료 20분 전인, 즉 40대 초중반 정도에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이 같은 인생 설계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기업의 0.1%도 안 된다고 합니다. 공무원도 대부분 평균 퇴직 연령인 60에서 62세가 되기 약 1년 전에 그런 교육을 실시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더구나 재무 설계나 전직 설계, 건강 설계가 중심입니다. 문제는 퇴직 후 전직을 해도 대부분 70세 전후에는 그만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후반전 50년 동안 현역으로 살 수 있는 꿈과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평생 현역을 꿈꿔라. 많은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는 말 중에 상충되는 말이 있습니다. 정상에 있을 때 내려와라 는 말과 평생을 바쳐온 이 일을 하다가 죽는 게 소원이다 라는 말입니다. 둘 다 참 멋있는 말이죠? 전자는 지금 위치에 연연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너무 다 먹으려 하지 마라. 그건 추악한 노역이니 세대 교체를 위해 물러날 줄 알아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바람직한 관점이 아닙니다. 세대 교체는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실력만이 세대 교체의 원천이 돼야 합니다. 이경규 씨도 재미있는 소감을 밝혀 화제가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 맞아요. 정신 나간 놈입니다. 정신 나간 놈입니다. 박수 칠 때 왜 떠납니까? 한 사람이라도 박수를 안 칠 때까지. 그렇죠. 그때까지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진짜로. 1960년생으로 올해 63세인 이경규 씨도 평생 현역을 자처하며 본인의 능력이 다할 때까지 일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1935년생으로 올해 88세인 이순재 씨도 얼마 전까지 이여왕으로 연극 무대에서 투혼을 발휘하였고요. 1936년생으로 올해 87세인 신구 씨도 아직까지 연극 무대에 서고 계십니다.
정상에 있을 때 후배들을 위해 그만두겠다는 건 현실 도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평생 현역으로 일하겠다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내 꿈은 연기하다가 죽는 것이다. 라는 어느 유명 연기자의 말처럼 여러분들도 평생 현역으로 살겠다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노인은 늙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까운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